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가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상당수 반란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껍던 방탄이 뚫렸다. 오늘 많은 언론들은 이런 제목으로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가 얼마나 반란표가 나왔는지,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구속되는지 안 되는지 자세하게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두꺼울 것 같았던 방탄이 결국 뚫렸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소 31명의 이탈표가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몇 명이 누가 반란표를 던진 건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이 친명 대 비명으로 확 분열이 됐는데 그 분위기도 오늘 돌직구쇼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향후 사법 일정도 점검해 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치명타. 치명타. 동아일보 1면인데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결과는 상당한 치명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최소 29명 반란표가 나왔다.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단순 계산하면 민주당에서 31명이 찬성 내지 기권 내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도 되고 있는 상황. 반란표가 이렇게나 많이 무더기로 쏟아졌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런 얘기 있는데 친명 의원들은 굉장히 격앙됐습니다. 색출해서 생명줄 끊어놓겠다. 이런 발언도 최근에 나왔는데요. 한 친명 의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이 비명계 의원들을 비유하기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아수라. 경향신문 4면인데 영화 아수라도 있었는데 어떤 기사일까요? 어제 국회 그리고 민주당 의총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가결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 및 지도부는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어요. 어제 밤에 심야 의총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향한 강한 성토, 가결표를 던진 내부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강한 비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영화 아수라가 떠오르네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불신임. 한국일보 4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총리 해임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딜레마. 한겨레신문 5면입니다. 미국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은행이 이 금리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동결해야 되나 딜레마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가 필요하다라는 투표 결과, 이 결과 분석해 주실 오늘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 그다음에 현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용주 의원,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하신 박수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결과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두꺼울 것 같았던 방탄이 뚫렸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길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결과부터 분석해 보시죠. 구멍난 방탄. 큰
대구멍이 뚫렸어요. 팬덤 정치도 흔들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숨가빴던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장동 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이 공범이나 관련자로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범죄 혐의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을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샅샅이 어제 투표 결과의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표결 결과부터 분석하겠습니다. 몇 표로 가결이 됐는지,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탈표는 짐작컨대 몇 명의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졌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 월에 가서 이 표수, 숨어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 바로 돌직구쇼 대형 미디어 월에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재석 의원이 295명이었습니다. 295명을 계산으로 과반, 그러니까 가결 정족수, 가결에 필요한 표 수부터 함께 보시죠. 어제 가결에 필요한 수는 148표였습니다. 148표. 그런데 결과는 가결 정족수보다 한 표 많은 149표가 체포 찬성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 체포에 반대한다는 반대표는 136표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참 흥미로운 대목이 펼쳐지는데요.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정의당, 여권 성향 의원들의 표를 합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국민의힘 110표에 정의당 6표. 정의당은 어제 당론으로 찬성한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여권 성향의 의원 4명을 합쳐보면 120명. 120명 정도가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20명보다 29표가 더 많이 찬성표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와르르. 다 합쳐도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찬성표는 120표. 이게 맥시멈이었는데 29표는 그럼 어디서 왔을까?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왔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쪽은 바로 민주당과 야권 성향의 의원들입니다.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은 167석, 야권 성향의 의원들 8석, 합치면 175석. 이 175명의 야권 성향의 의원 중에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29명이 이른바 반대표, 더 적극적인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29명의 이탈표가 찬성표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민주진영 내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어제
이 투표 결과 김영주 의원님 네, 상당히 좀 충격적일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29표, 최소 29표가 29명이 찬성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네, 뭐 단순히 29표가 찬성한 것뿐만 아니라 무효표와 기권표까지가 포함되면 더 크게 포함되면 그렇죠. 이 플러스 10이 더 되거든요. 39명의 말하자면 부분적인 어떤 기권과 40명에 가까운 분들이 예, 부분이고 따라서 지난번보다는 한 20명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까지 19명이 더 늘어났다까지 볼 수 있는 장면이고 그것은 아마 이제 많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부결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후폭풍이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 사이에서 당내에서 일부 신동건 의원 같은 분들은 좀 당을 통합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논의가 있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비명계 의원들을 다독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어떤 그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못 믿겠다라는 반응의 표출이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숨어있는 첫 번째 의미는 찬성표를 다 끌어모아도 그것보다 더 많은 29표가 이쪽에서 나왔다. 찬성이. 29표가 이쪽에서 나왔다. 찬성표가. 두 번째 숨어있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167석입니다. 그런데 반대표는 136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심 이 167표가 모두 다 반대가 나왔으면 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바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67에서 136을 빼면 31표 단순 계산으로 민주당 의석수에서 31명은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기권과 무효가 합해서 10표. 그러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 31명은 찬성 내지 기권 내지 무효표를 던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적극적인 찬성표 29표보다 더 많은 31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적게는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그러면 이게 적게 잡아서 31명이에요. 167 빼기 그냥 136 한 거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권에 무효까지 합치면 뭐 39 최대 뭐 4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나는 이 대표 반대 안 할래, 체표 반대 안 할래 라는 표결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죠. 네, 상식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 30명은 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적극적인 비명 뭐 다 끌어모아봤자 20명 되나요? 그러면 비명 말고도 더 많은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민주당 내에 양식 있는 정치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총을 통해서 나왔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드시 부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세게 내신 분들이 있고요. 네. 그 전에 보면 이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압박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여기 부결하겠다고 인증해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문자도 보내서 저는 부결입니다. 반대입니다. 이런 인증 릴레이를 가져갔는데 그 숫자 다 합쳐봐야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전체 의석이 있지만 167석 정도 되나요? 그럼 나머지 적극적으로 내가 부결표를 던지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60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날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민주당이 혁신이 1호에 대한 당론까지 정하면서 얘기했던 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일에 대한 마지막 양심 이런 것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만큼 자 여기 가결시켜서 영장실질심사 보내면 정말 죄가 없으면 영장심사에서 기각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적어도 한 30에서 40명 민주당 의원들이 한 것으로 네. 민주당 의원 167명의 의원 중에서 최소 31명에서 많게는 3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중에 20명 가까운 의원들은 아마도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고 몇 명 의원들은 기권 내지 무효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누군가가 기권표나 무효표를 던졌다면 찬성표나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9명보다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박수현 수석님, 친명계에서 수색하고 색출해서 정치적인 생명줄을 끊어버리겠다. 무시무시한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31명에서 39명 플러스 알파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졌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기존에 31명이었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이제 그 숫자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한 40여 명쯤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또 그런 40여 명이 있고 또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의원들도 한 40여 명 정도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한 7, 80명 정도가 어떤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는 분석들이 사실은 당내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뭐 우리 돌직구쇼에서 제가 부결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의 SNS 글이 역풍을 불렀다라는 네. 분석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어떤 SNS 글 하나 가지고 소신을 금방 바꾸고 그러진 않죠. 평소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31명과 거의 동조한 한 40여 명 정도 최소한 그 국회의원들은 소신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불체포 특권 이 문제가 이 체포동의 가결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도 나에게 그걸 비회기 중에 청구를 해달라. 그럼 내가 나가서 심사를 받겠다라고 하셨으니 그 심사를 받는 것은 본질은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이렇게 좀 격앙이 되는 것은 제1야당 대표에게 이것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냐, 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영장 청구라고 규정을 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지자 입장을 보면 굉장히 격앙이 될 수밖에 없는 네. 문제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며칠간은 굉장히 경랑 속에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민주당이 가겠지만 이 문제를 어차피 이재명 대표께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하시면서 당을 진정시키고 하는 어떤 조치들을 이재명 대표께서 가슴이 아프고 하지만 하셔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분간 며칠간은 이러한 어떤 경랑들이 민주당을 지속될 정말 것이다.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일각에서는 분당까지 전망하는 전망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꾼 것이 민주당 내부에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어진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1차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어떤 표 변화가 있었는지도 저희가 대형 미디어월의 두 결과를 동시에 띄워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그때도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139대 138이었지만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재명 대표는 체포돼야 한다는 찬성표가 139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표결에서 찬성표는 149표가 나왔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국회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1차 때보다 이번 체포동의안에서 이재명 대표는 체포돼야 한다라는 투표를 한 의원이 10명 더 늘었다는 겁니다. 이 10명은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단순 산수로 계산해보면 1차 투표 때 기권과 무효표가 20표가 있습니다. 이 20명의 의원 중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던 20명의 의원 중에서 10명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돼야 한다라고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해집니다. 다시 1차 때보다 2차가 찬성이 10표가 더 많이 나왔는데 그건 기권과 무효표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일 수도 있다, 10명이. 그러면 지난번보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번에는 1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투표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잖아요. 아마 처음에 영장 청구했을 때는 민주당 의원 중에 일부는 이건 아니다. 이제 검찰의 어떤 정치적 음모다, 의도다,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저렇게 가결이 나온 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두 번째 영장 청구 자체는 내년 총선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어떤 집착,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1차 때보다 심사숙고했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요. 1차 영장 때보다도 이번에 백현동 할지 대북수송군 구속 영장이 142페이지잖아요. 네네. 그걸 아마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치 조작이라고 검찰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소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있고 만약에 법원에 가면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죠. SNS에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국민에게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6월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정치 수사를 할지라도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표결 앞서 바로 뒤집었잖아요. 예. 어디 표현을 보니까 호떡 뒤집듯이 뒤집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까지는 이 손바닥이라는 표현만 나왔는데 이제 오늘은 호떡이 나왔습니까? 근데 호떡 뒤집듯이 하고는 맞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요. 호떡은 익었을 때 뒤집는 거지 안 익었을 때는 뒤집지 않거든요. 심오하군요.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손바닥은 익고 안 익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뒤집으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저런 대표를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국민의당 약속까지도 저렇게 져버리는데 앞으로 당을 통합하겠다. 아니면 뭘 내려놓겠다. 그런 말 해도 저 사람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뒤집을 사람이다. 예.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이거 자체는 사실은 공천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민주당 의원의 일부가 찬성표에 표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하는 정의당 등등을 합친 것보다 2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표는 야권에서 나온 표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민주당의 의석수를 계산해 봤을 때 최소 민주당 의원 중에 31명은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가능성. 세 번째, 지난번 1차 투표보다 10명이 더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때는 마음의 고심을 했었던 기권 내지 무효표의 진영에서 10명이 이번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세 가지 해석 오늘 아침 김진애 돌직구쇼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물론 이건 실명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정확하게 찬성 반대를 던졌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산술적인 합리적인 추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가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친명계는 매우 격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가론 유다의 이 가결표를 던진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명 대 비명, 비명 대 친명. 친명계, 이 대표는 사퇴 없다. 당대표 자리 찬탈하고자 비명이 검찰과 야합한 것이다. 지금 쓸 수 있는 모든 비난을 내부의 동료 의원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지금 친명계에서는. 자,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당대표는 사퇴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구속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파란이 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명계. 뭔 소리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이 대표 밑바닥 드러냈다. 물러나라. 강하게 비명계에서는 당대표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각의 보도에서는 이러다 당 쪼개질 것 같다라는 현재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탈표를 던진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거친 언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역사는 오늘을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찬성표 던진 동료 의원들은 개다. 정말로 지금 동료 의원을 향해서 쓸 수 있는 굉장히 강도 높은 격앙된 표현들입니다. 강덕구 의원, 동료 의원 믿었는데 민주당도 죽어야 한다. 죽어라.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이분은 민주당도 아닌데 왜 이럽니까? 구태, 신이 없는 모사꾼들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무소속이 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왜 이러십니까? 구태와 신이 없는 모사꾼들이다라는 강도 높은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 모사꾼, 죽어라. 야, 이게 사실은 민주당 창당 이래
당이 쪼개졌던 적도 있었어요. 열린민주당 때. 그때 당 쪼개졌을 때 현역이셨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동료 의원을 향해서 개, 모사꾼, 앞잡이, 가론유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배 민주당 의원으로서. 표현으로서는 그렇게 하진 않았죠. 여러 가지 어떤 그때도 격렬한 부분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동물보호협회 같은 데서 문제 제기를 할 만합니다. 개를 왜 저런 개보다 못한 인간들한테 개한테 등시시키냐. 더군다나 뭐 김남국 같은 의원들이 모사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가 누구한테 저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냐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 말 한 분은 강덕구 의원은 말 잘했는데 민주당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우리가 그 강의원 우리 그 혁신위원회 사무총장 얘기를 했는데 그때 유인태 수석도 저와 똑같은 코멘트를 했더라고. 심리적 분당 상태에 왔다. 네. 그런 정도라면 어떻게 민주당에서 자기하고 다른 즉 민주당의 미래의 모습은 자율투표이고 그 크로스포팅이라는 것이 방법이고 그게 앞으로 부분인데 오히려 저런 것까지 당론을 정하는 것이 시야말로 구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론에 어겼다 배신자 낙인 찍기가 구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물론 박수현 그 수석 같은 경우에 침묵적으로 암묵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통한 어떤 말하자면 수순을 생각한 분들이 합리적으로 많이 계셨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의원들의 자율적인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상태는 아마 수도권 586 다선 의원들 중에서 찬성표, 가표를 던지는 의원이 꽤 많을 겁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청엽 세대들이 말하자면 전대엽 세대에 물러나라라고 거의 어떤 당내에서 표적 공천하듯이 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리적 압박으로 많이 이번에 한 10명 이상의 좀 더 구체적인 가표로 이동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박수현 수석 같은 분은 이 당이 지금 쪼개지고 분열되는 상황은 안 된다. 또 당의 선배 의원으로서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한쪽은 한쪽을 개로 봐요. 죽어야 한다는 사람으로 보고 협작꾼과 모세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까지 나서서.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문제는 그거보다 이재명 대표가 왜 단식을 왜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 국정 운영의 방향 쇄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국가를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충정에서 단식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비난을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그런 어떤 취지와 목적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지금 행위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단식이 그냥 체포영장 피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지금은 그거밖에 더 되냐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든 국회의원들 한심하지만 되고 나서 또 이렇게들 서로 싸우는 모습들까지 보여줘야 되는가. 저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다음에 국회에 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역에서 정말 제가 늘 하는 말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소리를 자신 있게 하고 싶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이 저렇게 지경을 만들고 그런 지경에 반성도 하지 않고 저렇게 또 싸우고 있을 때 이게 당이 자기들만의 당입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당원 아닌가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분간 경랑 속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줄을 놔서야 되겠어요? 정신줄 놓은 상황이다 지금.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빨리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상황이 된 것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국민께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러면 당 내부에서 논의할 건 논의를 하면서 질서 있게 대책을 세워가야지. 지금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국민이 바라볼 때 저희들이 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민주당이 깃발을 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중앙의 이런 분위기가 한번 되면 완전히 그냥 뭐 그야말로 경랑 속으로 휩쓸려 다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정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를 하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국회에 들어가고 당선이 되고 정치를 하면
적어도 이런 상황 속에 우리만 볼 게 아니라 국민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정말 국민만 보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는 민주당만 있고 계파만 있지 지금 국민이 없어요. 예. 저는 지금까지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의 친명 비명이라는 계파가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왔어요. 각자의 방법으로 민주당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저도 그런 주장을 못할 것 같아요. 분명히 계파가 있고 공천 싸움하고 있고 이런 이전 투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실망스럽고 저는 부결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가결이 참담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더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2명의 민주당 선배 국회의원들이 매우 쓴소리에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정실줄 놓고 있다. 어떻게 동료 의원을 향해서 개만도 못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 2명의 선배 의원의 또 돌직구 발언들 오늘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친명에서는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랑 지도부는 다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명에서는 원내대표 사퇴해라. 좋다. 당대표만큼은 이재명 대표만큼 사퇴 없다. 구속돼도 사퇴 없다. 옥중에서도 당대표직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예. 이게 맞습니까? 아니 어저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거는 박광원 원내대표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박광원 해임 건의안이냐.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비리 문제 때문에 영장심사 받으러 갈 수 있도록 가결을 시켜준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영장심사를 받으러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법상 그렇습니다. 네네.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최종적으로 구속 결정이 나거나 기각 결정이 나기 전에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을 탄핵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민주당이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게 선당 후사,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어저께 제가 기자님들한테 참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 그 많은 전화가 자 이제 이재명 대표 끝났죠. 그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끝난 민주당이 변화 혁신을 해나갈 건데 어떻게 변화 혁신을 추동해 나갈 겁니까라는 전화를 계속합니다. 예. 어제 기사도 일부 몇몇 기자들의 그런 논조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기자님들한테 반문했던 게 정녕 민주당이 변화 혁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일단 첫 번째로 반문합니다. 국민의힘이 변화 혁신의 길을 걸어가고 민생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 제가 감히 바라보기에 민주당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가결 이후 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민주당으로 재탄생하기는커녕 이재명 대표의 굴레에서 훨씬 더 깊게 빠져들고 예. 여기에 대한 분열의 길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야, 옥중공천 얘기는 좀 충격적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대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들 그대로 지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박광훈 원내대표처럼 비명계 인사들만 싹 도려내서 지워버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위신으로 하고 있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개딸, 핵심 지지층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결집한 다음 총선을 치러내겠다. 이런 예. 모습이라면 결국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들 색출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과연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상대 정당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씁쓸한 모습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말씀드립니다.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 침묵 중입니다. 침묵 중입니다. 어떠한 입장도 내고 있지 않은데 주변의 친명 의원들은 대표직 사퇴는 없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명 일각에서는 아니 박광원 원내대표는 뭔 죄냐? 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사퇴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제 강성 지지자들은 체포안 가결에 상당한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국회의 이 철망을 흔들면서 국회 진입 시도까지 했는데요. 그 장면 보시죠. 우리 위대한 민주시민 여러분, 저거는 가짜 민주주의, 윤석열 검사 독재와 두안이동한 민주당의 배신자들의 이탄 독재타다. 민주당은 다올 것이다. 민주당 죽었다. 민주당 죽었다. 민주당 죽었다.
지금 저 상황이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 이제 강성 지지자들 특히 이제 개딸로 대비되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경찰 추산 한 4천여 명이라는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4천여 명이 뭐 이제 지하철역부터 국회로 막 돌진하면서 그 철망을 막 흔드는 모습도 있었어요. 아마 일부는 좀 해산하고요. 그때 한 몇백 명, 뭐 150명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 진입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철망을 셔터를 갖다가 흔들고 그러다 또 경찰에 잡혀가기도 했어요. 네, 이 장면이죠. 예. 그런데 저 행위를 보면 저건 어떤 누구를 지지하는 정치 지지자가 아니고 저건 일단 정치적 훌리건이에요. 훌리건. 그러니까 거의 뭐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러한 강성 지지층들이 사실은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계속 수렁으로 좀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가결표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색출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과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공당의 지지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저러한 어떤 강성 지지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을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개, 모사꾼, 뭐 죽여라. 또 아침에 보니까 그 제가 차 타고 들어오니까 차 타고 오면서 들어보니까 또 안민석 의원이 인터뷰를 하는데 차도살인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차도살인. 예. 근데 이게 사실 살인할지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같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격앙됐겠습니다만 지지자들 입장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민주당의 친명 의원들이 이렇게 붕괴하는 거 아까 박수현 수석께서 정말 합리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원래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약속이 그냥 지켜진 결과에 불과해요. 물론 막판에 약속을 뒤집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친명 의원들이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동료를 뭐 팔아넘기며 차도살인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대표가 단식한 것의 이유는 단 하나. 체포 안 당하려고 라는 국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결과다. 박수현 수석의 이 지적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 체포해서 구속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의미는 뭐예요? 이재명 대표는 혐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드러났고 이거 자체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범죄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범죄 혐의 있는 사람이 물러나야 돼요. 아니면 박강원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을 때 그래도 원내대표, 합리적인 박강원 의원이 원내대표면서 어느 정도 약간 이것을 중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저런 합리적인 사람이 사표 내면 다음 원내대표가 누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도부, 그건 완전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건 더욱더 앞으로 더욱더 폭주할 것이고 더욱더 수렁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양인데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가 지금 워딩들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사퇴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 본인을 포함한 친명 최고위원들도 사퇴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사퇴 없고 친명 최고위원들도 사퇴가 없고 이 친명이 아닌 박광원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 사무총장 등만 지금 사퇴한 결과가 돼버렸어요. 뭔가 어색한데? 어제 심야의총에서는 친명 의원들이 박광원 원내대표를 향해 아주 강경하게 고성으로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에서 무슨 얘기 나누셨나요? 사퇴 요구도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그리고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산하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른 지도부 의원님에 대한 사퇴 요구는 안 나왔나요? 오늘 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당대표의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서 체포가 필요하다라는 가결이 이루어졌는데 이 친명도 아닌 그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원 원내 지도부만 사퇴를 하고 정청래, 뭐 장경태, 이재명 대표 이 강한 친명 그룹만 남게 되는 결과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어색하네요 좀 뭔가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인과관계가 좀 어색해요. 이게 맞아요? 안 맞죠. 안 맞다. 네.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책임 안 진다. 그런 공격을 어떻게 해요? 책임 정치라는 단어를 네. 과연 친명 지도부가 쓸 수 있겠냐? 없고 특히 이제 뭐 의총 분위기 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강하게 박광원 원내대표 물러나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초선 꼭 초선이라고 뭐 나이 연령적으로 어린 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젊은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런 상태면은 저는 차라리 뭐 실질적으로 혁신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혁신위가 당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혁신위 위원장이 망치고 강의현 혁신위 사무총장이 실제적으로 가결되는데 큰 힘을 써줬어요. 실제로 모두 다 때려잡겠다고 얘기해서 정치 그래? 생명 끊겠다. 예, 유인태 수석이 심리적 분당 상태다. 저도 격분했잖아요. 나 이 같이 당 못한다라고 격분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나는 가짜를 던졌다는 30명이 자기 표명을 명확하게 하고 탈당해서 새 당을 하면 제1당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새로 당을 들어오는 특보들이 뭡니까? 다 한총련 세대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훨씬 더 무도하고 예의도 없고 수도권에서 다 뭐냐면 자기 당에 있는 다른 당의 자객 공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당의 선배 의원 자객 공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당입니까? 예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자명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은 화합할 때가 아니라 정리할 때다. 시대 상황하고 안 맞는 당의 태로에 대하여 고민할 때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인데 선배 민주당 국회의원의 강력한 돌직구 발언으로 들립니다. 차라리 30명의 찬성표 던진 의원들이 실명을 공개하고 신당을 만들라. 그게 낫다라는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도 흥미롭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 친명계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의 주요 3가지 장면을 볼 텐데 그에 앞서서 왜 야당 대표를 잡범으로 하느냐라는 항의에 대해서 한 장관이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가불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의미 부여를 하실까요? 제가 그걸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라고 한 것이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장관님께 뭐 자본범을 빗대서 잡스럽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비판하시는 것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중대 범죄가 많이 있고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 범죄 혐의자이지 잡범이 아닙니다. 중대 범죄 혐의자지 잡범은 아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어제 체포동의안 결과를 이모저모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의 전 과정 중에 핵심적인 3가지 장면을 김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희와 함께 보실 3가지 장면,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도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를 키워드로 요약하면 고성, 항의, 설전. 한동훈의 30분. 첫 번째 장면은 한동훈 장관이 체포가 필요하다라며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설명한 대목.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나와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만 박주민 의원이 이 검찰과 한동훈 장관을 비판한 대목. 각각의 논리를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양측 진영의 어떤 논리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강력한 설명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고성의 항의입니다. 한종훈 장관의 표현이 흥미로운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국제 안보를 위협한 중대범죄 혐의다. 이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조폭과 결탁해 국제 안보를 위협한 중대범죄 혐의다. 잘 표현했다고 보십니까, 한 장관이? 아니 그 딱 한마디로 표현을 정확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저분하게 뭐해서 그게 아니고 딱 한마디로 왜 중대한 범죄냐, 누구와 결탁했냐, 조폭과 결탁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것은 대북 제재를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대북 제재 위반하면 거래 안 해야죠. 근데 자기가 거래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조폭과라도 거래를 해서 뭔가 자기를 방법을 성사시키고 경기도 스마트폰과 관련된 것들을 이루어내려는 그리고 그걸 인해서 징검다리 삼아서 결과적으로 대선을 가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도 한동훈 장관의 국회에서 한 내용을 좀 봤는데 우리가 했던 얘기가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정제돼 있고 축약을 해서 왜 이게 죄가 되는지, 왜 이게 구속이 돼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굉장히 아주 정치하게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요. 측근이라고 측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21명이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장동도 마찬가지, 유래도 마찬가지고 백현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점에 누가 있어요? 그거 해준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고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계속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영장 심사도 받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대북 승무가 관련돼서는 이게 전형적인 개인 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이다, 소설이다 계속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정치 세력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피해 나가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을 어제 딱 제가 볼 때는 단적으로 잘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범죄 혐의를 김광삼 변호사님 설명처럼 굉장히 길게 장시간 동안 요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의원들의 강하고 격렬한 고성 항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항하는 친명계 박주민 의원의 논리와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이 논거는 이겁니다. 물적 증거 있냐?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이 이 이후에 나와서 증거 많다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보셨던 설명을 한 겁니다. 이번에 박주민 의원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검찰청만 3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은 376차례나 진행됐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의 수사였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가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백현동 배임죄 의혹, 더 이익을 얻어야만 배임이 아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될까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도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 박주민 의원은 오로지 진술뿐이다. 검찰의 영장은 엉터리다라고 호소를 했지만 결국 민주당 동료 의원들도 설득시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누구 족으라고 진짜 이렇게 얘기했나요? 맞아요? 누구 족으라고 대표 사퇴하냐? 이재명 대표 사퇴 없다. 나라 팔아먹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이게 자기 당대표를 팔아먹었다. 야당 탄압 공작에 놀아난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다.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 지금 보복 조치로도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후임 원내대표 추석 연휴 전에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인데 연휴 전에 선출하겠다. 지금 친명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은 굉장히 격앙됐어요. 격앙됐고 누구 족으라고 사퇴하냐? 나도 사퇴 없고 대표도 사퇴 없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어요. 가결표를 던진 정청래 표현에 따르면 나라 팔아먹듯 자기 당대표 팔아먹은 국회의원들에게 후속 조치. 아까 박수현 이 선배 국회의원이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지금 질타했는데 지금 선배 의원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은 해당 행위라고 지금 못을 박았어요. 상응 조치 취하겠다. 그럼 보복 조치 취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런 친명 지도부가 뽑는 원내대표는 어떤 원내대표겠으며 과연 보복 조치로 보이는 해당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취하겠다. 누구 좋으라고 대표 사퇴하냐. 뭐 이런 반응 나오고 있는데요. 박수 의원님, 지금 후속 조치 어떤 조치 취하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는 순간 이것은 심리적 분당에서 실제 분당으로 들어서는 일일 수 있어요. 예. 지금 총선을 앞두고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공천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공천 문제겠죠. 그렇다면 그 공천에서 보복을 당할 현직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격앙된 심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알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이 이 해당 행위 같은 이런 말은 해서는 다시 주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청래 최고위원은 특히 당 대표 부재 시에 뭐 이런 어떤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수석 최고위원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저렇게 규정을 딱 해버리면 지금 격앙된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뭐 시원한 그런 어떤 위로와 뭐 이런 것들은 되겠으나 저것을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지 그림을 보면 참 앞으로 이 경랑 속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라 정말 이게 태풍 속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지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애초에 이재명 대표께서 가결시켜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내므로써 검찰의 단식 중에 2번 출석했던 자신의 단식의 진정성을 완성하고 그리고 지금 격앙됐던 이 결집된 당심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부결시켜 버리는 것이 당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어차피 그렇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추석 전까지 이런 경랑과 이런 어떤 비난과 이런 국민이 보시기에 정말 그 추석을 잘 지낼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제 될 거고 추석 밥상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정말 많은 회초리를 맞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까지 앞장서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되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정신줄 놓지 마라. 예, 결국 그런 건데 지금 오늘 격앙된 심정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빨리 정신 차리고 네.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신 차려라. 지금 계속 정신 차려라라는 얘기를 박수현 수석이 계속 주고 있고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지금도 있었고 저희 돌직구쇼가 제일 빠릅니다.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확정됐습니다. 그럼 이 대표는 26일에 출석해야 되고 그날 자정 27일 즈음에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추석 전에 이 대표는 자칫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모를 리 없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지금 당대표도 없고 원내지도부도 없는 상황에선 정청래 최고위원과 현 최고위원이 유일한 지도부인데 민주당에 남은 유일한 지도부는 당대표 사퇴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추석 전에 그냥 원내대표도 뽑아버리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결 던진 의원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속 조치까지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점점 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분위기. 어제 이 친명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격렬하게 고성으로 항의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김진 앵커가 꼽은 두 번째 장면입니다. 보시죠. 많은 국민들이 관심 지켜보고 있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워낙 커서 한 장관이 몇 번 연설이 끊겼어요. 체포 사유에 대한 설명이 끊겼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제를 당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 달리 수십 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안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양이 많이 남았습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면 안 될까요? 국회법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할 의무와 책임이 법무장관에게 있어서 그걸 듣는 순간이고요. 법무장관은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자,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서영교 최고위원까지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어제 가결표를 던진 행위는 해당 행위다라고 현재 친명 지도부가 아예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원내 지도부가 사퇴한 상황에서 친명 지도부는 동료 의원들의 가결 투표 행위를 해당 행위로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상당한 파열음이 예상되는 대목이고,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제 지금 보셨듯이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수로 보나 연배로 보나 아니면 국회의장이라는 신분으로 보나 국회의 가장 큰 어른인데,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이 너무 고성이 격렬하니까 김 의장이 약간 좀 격앙하셔서 혼을 내셨어요. 경청하세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입니다. 민주당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국회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정파에 국한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의무가 분명히 따르겠죠. 김진표 의장은 더더군다나 최근에 특히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설명들을 해줘야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정치 활동을 하듯이 한동훈 장관을 몰아세워서 아예 그 말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데, 결국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한 장관이 하려고 했던 그 증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돼 있는 걸 어제 밤새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특히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 김인섭이라는 인물이 있고 정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구속돼서 재판에서 했던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들, 이재명 대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었는지 당시 성남시청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백현동 개발을 통해서 돈의 이익을 얻게 되고 그 돈들을 돌리는 과정들에서 이재명 대표와 유착돼 있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 그 증거 부분을 한 장관이 결국 못 읽었어요.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국민들께서 하나하나 읽고 판단해 보시게 된다면, 야,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판단은 국회에서 가결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몫으로 돌아갔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 그리고 그 중대한 혐의가 입증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다투게 될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하지 못했던 얘기들, 최종적인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과연 혐의가 얼마큼 중대하다고 판단될지 여부들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어제 이제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도 한 장관을 향해서 고성으로
항의하는 장면이 많이 잡혔습니다. 무소속인데 무소속이 사실상 아니라고 봐야 하는 대목이죠. 세 번째 장면은 이겁니다.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뒤집은 것, 말을 바꾼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돈봉투 윤관석 의원을 보라. 구속되기 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 재판되니까 혐의를 시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시켰냐. 돈봉투 사건의 체포 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2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이 세 번째 장면, 한 장관이 언급한 이 부분은 많은 비명계 의원들과 사실은 입장을 같이 합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왜 뒤집었냐. 거기에 분노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당의 원로들도 상당히 분노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한국 정치의 판을 갈 수 있는 말이죠. 일단은 정치인의 말은 법과 같은 거거든요. 제1야당 대표가 약속을 그렇게 뒤집어버리니 아무런 사전 절차도 없이 사과도 없이 당에 대한 신뢰도 추락할 뿐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개딸 등 강성 지지자 말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지가 저는 저게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한 걸로 보여지대요. 저거 나온 후에 전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갔다고 봐요. 저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 가결해 주셨.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수순은 아니에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부결 호소문을 낼 거라고는. 가결 쪽이든 부결 쪽이든 의원들 전체가 다 깜짝 놀란 분위기였어요. 깜짝 놀라는 분위기더라고요. 뭐. 거기서 심한 표현은 아이고 본인이 저는 당 같이 못하게 싶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표결 하루 앞두고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안 좋죠. 자기 모순이고 자기 당착에 빠진, 그리고 당을 그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가둬두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원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당이 이 사법 리스크 수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주제 보시죠. 리더십의 치명타, 이 대표 행보. 영장실질심사는 조금 전 뉴스 속보로 저희가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6일입니다. 추석 전입니다. 직전. 26일에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날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 등은 당대표 사퇴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이 대표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이 대표는 치명타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애써 친명 지도부들은 치명타는 없다, 달라진 건 없다, 누구 좋으라고 사퇴하냐 라며 이걸 막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노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겠지만 저희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겠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당대표가 사퇴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국민의힘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게 좋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총선 치르는 게 좋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제일 좋아할 것은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바라고 있는 평범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대 정당이 좀 변화하고 혁신하게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적인 계산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참 괴롭고 힘든 일이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역발상을 해보면요. 국민의힘하고 이재명 대표는요. 이해관계가 일치를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뭐 옥중공천 다 하기를 바랄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 대표직 유지하는 걸 바라고 또 친명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까 누구 좋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누가 안 좋아져요? 친명계 안 좋아지겠죠. 제가 볼 때는 사퇴하고 비대위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달리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친명계 대표직 뭐 철음회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 공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 공천에서는 다음 총선은 무조건 몰살당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제정신의 범위를 좀 벗어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아까 고성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최고 수석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공당에 회의에서 저런 얘기를 해요. 저건 술 먹으면서 농담을 할 수 있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어서 할 얘기를 누구 좋으라고 하네요. 이 표현부터가 굉장히 천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국민은 안중에 없고 공천만 안중에 있다. 하지만 공천만 있다고 해서 당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만 급급해서 큰 것을 대탐 소실하고 있는 거죠. 소실 대탐하고 있네요. 소실 대탐. 소탐 대실. 사실은 이제 그 정청래 최고는 이번에 가표 던진 분들이 해당 행위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역으로 정청래 최고야말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도와주기 위한 해당 행위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해당 행위다. 예, 윤 대통령이 연일 말하는 공산 전체주의. 지금 현재 정청래 최고가 하는 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아, 강력한 말씀인데요. 실제로 인민재판하듯이 다 하겠다. 국회법 위반이고 반헌법적 행동입니다. 저 가결표 던진 사람들 색출해서 구속 조치한다는 건 국회법 위반이다. 그럼요. 왜냐하면 국회법상 익명으로 투표했는데 그 취지를 지금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민재판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행위예요. 저거야말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저 지금 현재 줄줄이 들어옵니다. 뭐 민노총 가듯이 한총련 세력들이 당에 장악을 하고 말하자면 한총련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민노총 먹듯이 민주당을 먹고 지금 바로 그렇게 당이 완전 이념 좌파화되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좋다 나쁘다 죄인이다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야말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국회법 위반이다. 이자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특히 이제 보복 조치, 후속 조치를 운운하는 대목은 그렇다라는 강력한 돌직구 발언도 흥미롭게 들립니다. 검찰은 26일에 이 대표가 오지 않을 경우에 강제 구인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향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 대검 관계자인데 불출석 시 강제 구인 방안 포함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검찰 관계자 피의자가 누워서 영장 심사 들어온 사례는 많다. 누워서도 들어오고 휠체어 타고도 들어오고 심사 끝나면 걸어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 기업 총수들. 반드시 26일에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해야 한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추석을 불과 26일이면 추석 연휴를 불과 이틀 앞둔 거예요.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아마도 27일로 넘어가는 0시를 기해서 구속 여부 결정될 때 그럼 추석을 하루 앞두고 구속이든 뭐 석방이든 결정이 될 텐데 추석 민심 상당히 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26일. 자, 먼저 박선수 형님. 예.
이게 뭐 구속이든 기각이든 상당히 그 여파가 추석 때 뜨겁겠군요. 그렇죠. 뭐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까지 이제 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절묘하게 추석 이틀 전 날짜를 선택했다는 것, 여기에는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정치적 어떤 노림수 같은 것도 사실 있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하여튼 저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뭐 이런 문자를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끝내 마침내 대통령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라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의 그 말의 뜻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제 문자에 대해서 고맙다 그렇게 짧게 답변이 오긴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결과적으로 저는 당심도 당심이지만 국민의 민심을 얻는 것, 바로 국민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반드시 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가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가결된 것이지만 여기에서 자꾸 진흙탕이 말려서는 안 되고, 이제 본인이 큰 정치인으로 또 차기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꿈과 가능성이 있는 큰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국민과 함께 어떻게 국민의 민심을 잡고 갈 것이냐, 그것만이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 일각의 어떤 당심, 뭐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대권으로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 추석 민심의 밥상에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자 검찰이 날짜를 절묘하게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까지 가는 길에 정말 중요한 토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약속을 지켰더라면 오늘 이런 친명과 비명이 뭐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기 때문에 친명 비명이 지금 격렬하게 체포동의안 결과를 두고 대립하는 국면이 펼쳐지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26일 영장 실질심사 때 체포영장 다 분석하셨죠? 구속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이 대표 구속 가능성.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구속 가능성이 더 크다. 예. 이제 사실은 이제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고 백현동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전에는 영장이 그러니까 구속영장 그 청구서 그게 나오기 전에는 아마 기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야당 대표잖아요. 몸 상태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아요. 이재명 대표 증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장을 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영장을 보니까 이건 다른 정치의 고려가 없으면 이건 무조건 영장 발부해야 할 사안이야. 그래서 구속이 되는 사유다? 그렇죠.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구속 기준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건 100% 영장을 발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여기에 정치적 고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장관은 이 대표 빼고 관련자 21명이 이미 구속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건 형평성에 관한 문제인데, 아니 그러면 2인자고 측근 중에 측근하는 사람들은 다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리에 정점이 있는 사람은 야당 대표 국회의원이니까 봐줘야 한다. 단식을 해서 몸이 아프니까 봐줘야 한다. 이건 사실은 맞지 않죠. 맞지 않다. 구속 가능성이 크다. 김영주 의원님, 당 대표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대표직 사퇴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잘 이례적인 상황이라거나 당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이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도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곧 총선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행사해야 할 텐데 당 대표가 옥중에서 정말로 친명 일부가 말했던 것처럼 옥중 공천을 한 사례는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12월까지 이재명 대표가 옥중에 있다 하더라도 견딜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점까지 비대위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자기 권한을 지는 방안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실제로 전당대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청래 의원의 노림수는 뭡니까? 다음 전당대회 당대표를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제 지고 가게
그래가지고 이어서 당권을 지어가는 그 당권이 뭡니까? 공천권 아닙니까? 공천권을 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그 전까지는 실제로 지금 당 내외적으로 사실은 뭐 어제 오늘 할 것 없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 비대위원장이나 뭐 혁신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거든. 물론 이낙연 전 총리는 아니에요. 정세균이나 또 혹은 뭐 그전에 다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 2달 정도는 버티려고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두고 보자 하는 것이죠. 예. 반대급부로서 이제 친명이 아닌 의원들은 굉장히 격렬하게 당대표 사퇴를 압박하겠군요. 그렇겠죠. 한 10월부터 12월까지가 굉장히 말하자면 진흙탕 싸움이거나 혹은 일정 정도 선도 탈당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저기에서 중요한 것은 호남의 주류들이나 또 소위 김대중 그 대통령 쪽에 많은 선배 원로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렇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이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봅니다. 어제는 또 하루에 체포, 해임, 탄핵 3가지가 다 이루어졌는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됐죠.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됐죠.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죠. 헌정사상 초유의 안건들이 줄줄이 셋 다 한꺼번에 통과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김행 장관 후보자인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이제 여성의 출산과 낙태 관련해서 과거에 한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코피노를 놔도 입양을 시키거나 버리는 필리핀 여자가 없대요.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뭐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 쓰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 이른바 우리 사회에 그 미혼모 내지 이제 싱글맘들에 대한 관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지만 여성의 이제 주권과 또 여성이 이 성폭력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이제 낙태할 수 있는 그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자, 입장 보시죠. 그러자 후보자 측은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 가짜뉴스 퇴치부 장관 후보자 같다라고 강력한 반박을 하긴 했는데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이번에 그 개각을 하신 그 장관 후보자 중에 뭐 김행 후보자가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차피 그 뭐라고 그래요?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 영어 선언이죠. 뭐 그런 분위기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김행 후보자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계속 서는 모습이 좀 의아하긴 해요. 하긴 한데 저는 뭐 저런 어떤 입장들에 대해서 뭐 어떻다라고 지금 여기서 가치적인 판단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김행 후보자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어떤 언론이 의혹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언론의 특권 아닙니까? 해야 할 의무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나 도어 스태핑 안 해 라고 하듯이 이 드라마틱한 엑시트 탈출구 여기 써 있잖아요. 저 건물에 보면 그것처럼 본인이 그 도어 스태핑에서 도망가는 엑시트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좀 진지하게 여러 가지 언론의 의혹이나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하는 뭐 그러한 어떤 태도를 좀 아무리 여가부를 폐지하러 간 장관 후보지만 그래도 장관 후보자인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뜨거운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 주인공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유아인 씨인데 어제 영장이 기각됐어요. 또 2차례 기각됐는데 돈다발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 장면 보시죠.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걱정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법원에서 일부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휴대 대마 흡연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도 인정 안 하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영장이 유아인 씨인데 계속 기각되는데 왜 기각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경찰에서 영장을 처음에 청구했잖아요. 신청했잖아요. 근데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이제 초범이고 사실 드러난 그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 대부분 영장이 기각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코카인과 관련된 범죄가 기재됐었는데 코카인의 범죄는 입증할 증거가 이제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기각이 돼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검찰에 청구한 거예요. 검찰이 검찰이 송치한 거죠. 검찰이 받아서 이제 다시 수사를 심도 있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뭐 본인에 관한 증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 뭐 휴대폰을 지우란다랄지 이런 증거인멸이 있었고 또 뭐 대마 흡연을 강요했다랄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드러났고 근데 해외에 가서 또 뭐 향정시대 의약품이랄지 이제 그런 걸 했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 명으로 뭐 상습적으로 수면제와 관련된 뭐 천정 이거 엄청 많죠. 이런 것을 투약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 명으로 처벌을 받아서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밝혀내 가지고 다시 이제 영장을 한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부분도 이건 증거가 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조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을 한다랄지 이런 게 없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마 초범인 것이 가만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도주 염려도 없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이제 기각한 거죠. 예. 보셨듯이 이제 영장 실심사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의 더 라방으로 오늘은 김명민 최고위원과 김용주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유튜브 김진의 돌직구쇼 별도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더 라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